자, 그 다음 관리규약 한번 살펴보시죠. 관리규약 보시겠습니다. 관리규약. 일단 관리규약은 일단 1번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번. 1번은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규약을 들어가시기 전에 교재 보셨을 때 현재 문항상 지금 번호가 1번에 명칭이 지금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 있죠. 그래서 현재 문항에 특별시장에서부터 이제부터 마지막 끝에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 지문은 관리규약 준칙.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는 관련해서 두 번째, 관리규약 준칙.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하냐 하면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준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칭은 관리규약 준칙은 보니까 준칙을 제정하는 자가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가 준칙을 정한다는데 이제 표현상의 지문 하나만 좀 확인 한번 할까요? 이제 표현은 지금 준칙을 제정하는 자를 지문에 주었을 때는 특별시장은 쭉 길게 마지막 특별자치도지사가 여기 위치할 수도 있지만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지사란 긴 지문을 줄여서 이거를 표현을 이 표현 자체를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지사란 긴 지문을 줄여서 이거를 시도지사라고도 한다 정도 봐두실까요?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는 길게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지사란 지문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대신 긴 지문을 대신에 여기 누가 올 수도 있다. 시도지사란 지문이 와도 내용은 즉 표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표현이 같다. 지금 보셨던 대로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란 지문은 줄여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게 된다. 시도지사란 지문으로 주니까 혹시나 지문은 길게 주거나 짧은 지문을 주어도 의미는 같다 틀리다. 같은 표현인데 그 긴 지문 자체를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문항이 주어질 때는 혹시 이제 실제 시험에도 모의고사 보실 때 긴 지문으로 줄 수 있지만 이 지문을 대신에 뭐로 시도지사라는 지문을 줘도 같다는 걸 일단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준칙은 누가 정한다? 잡로 표현으로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할 때 이 준칙을 정할 때 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라 이제 그래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 밑에는 박스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 박스 위에 2번.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포함사항은 기역부터 해서 쭉 넘기면 마지막까지 해서 다수의 규정이 지금 쭉 여러 가지 마지막 칸가요. 쭉에서 나와 있는 다수의 규정. 포함사항은 보니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53페이지 박스까지 해서 이와 같이 다수의 내용을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뭘 정합니까? 준칙을 정할 이와 같은 다수의 내용을 포함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포함사항은 그 중에 이와 같은 다수의 사항이 있다는 것 정도 하나만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번 과정에는 꼭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53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4번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법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 54페이지 박스 상단에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관리 규약에 관한 절차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하나 확인하시고, 여기는 포함사 그냥 넘어갑니다. 포함사 다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이 돼서 시도의사가 준칙을 만든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 설명드렸던 거고, 포함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규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합니다. 제정하는 절차. 근데 관리규약을 제정한다 처음 만들어진 거죠. 처음 만들어진 절차는 제정에 관한 절차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실 필요가, 그러면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건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정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관리규약 관련 절차는 여러분이 누군가는 제안을 할 거고요. 제안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합니까? 동의해서 관리규약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두 가지 어느 경우든 간에 분명 누군가는 제안하고 누군가는 동의할 건데, 그 절차를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 박스에 관리규약 제정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한 제정의 두 번째는 보면 분양 후 최초, 공동주택 분양이 되고 최초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절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양 후에 최초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데 누가 제안하고 누가 동의할 거냐를 보자는 거예요. 보시면, 자, 2번에 가보니까, 자, 제안은 누가 하냐?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동의는 누가 합니까?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이 분양 후 최초로 제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2번. 자, 절차는 하나 더. 제정은 지금 이와 같은 게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제정이 되는 경우가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의무공동 전환이 됐죠. 이 의무관리점 공동주택 전환되기 전에는 관리규약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의무관리점 공동주택 전환이 됐다면 그때는 뭐가 되겠대?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전환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제안은 누가 하고 동의는 누가 합니까? 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4번에 가보면, 자, 제정하는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관리인이 하고, 동의는 어떻게?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나머지 지금 제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제안은 관리인이, 동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제정에 관한 절차는 두 가지. 분양 후 최초로 전환공동주택에 있어서 제정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정의 절차를 최초로 분양 후 최초나 전환됐을 때 이와 같은 제안 동의 절차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정된 관리규약을 한번 관리규약이 만들어지면 관리규약은 바뀔 필요가 없을까요? 관리규약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뀐다는 건 이제 보시면, 그러면 수시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제정에 대한 관리규약이 바뀌는 무슨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입니다. 개정. 관리규약이 바뀝니까? 네. 자, 관리규약은 A라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이 A라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리규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A 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리규약이 있습니까? 네. 관리규약은 이 A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관리규약이 일단 만들어졌다면 이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바뀔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이 단지 내 어떤 불편함이 따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단지 관리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불편한 사항을 좀 더 개선 방향으로 모아자 관리규약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규약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외적인 이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이라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의 저가밖에 뭣도 바뀌어야 돼요. 자, 절차는 법령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됐냐면 좀 전에 뭐가 있었어요? 준칙이 있죠.
법령이 바뀌면 준칙이 바뀌고 준칙이 바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가 바뀌게 되냐면 관리규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라 시도의사가 정하는 준칙이 바뀌는 거고요. 준칙이 바뀌면 이 바뀐 준칙을 참조해서 뭐가 또 바뀝니까? 관리규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내 여건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단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가 합니까? 관리규약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에 관한 절차는 밑에 보면 5번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밑에 1, 2, 3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뭐 공고 통지하고 거쳐서 03조 각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지금 그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여백의 그 페이지 54페이지 위에 여백에다가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절차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실까요?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은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밑에 보면 개정을 좀 끌어올려서 개정을 합니다. 좀 전에 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어느 경우든 누군가는 제안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해서 제정이 됐듯이 관리규약도 누군가는 제안하고 누군가는 동의해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 절차가 좀 빠졌으니 그 페이지 맨 위 상단에 여러분들이 직접 펜을 두고 한번 써본다 생각을 하시고 적어 볼까요? 개정은 두 가지 방법을 정했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관리규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나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는 절차를 보시면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절차인데 문항편은 1번은 그냥 하죠. 1번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제안은 누가 합니까? 제안은 입주자 대비회의 의결입니다. 제안은. 그럼 입주자 대비회의 의결로 제안합니까? 네. 입주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한다면 플러스 절차는 동의는 지금 보면 전체 입주자 등 밑으로 갈까 좀 길어지니까 자 입주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했다면 자 그러면 동의는 누가 동의할까? 이때 동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다 해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관리규약이 지금 개정이 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절차 하나,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개정은 1번의 절차에 따라 제안을 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절차가 있고 하나 절차는 더 뭐가 있냐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제안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동의는 누가 동의합니까? 동의는 다행히 똑같습니다. 보면 동의는 여기 지금 1번의 동의 절차 똑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그래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개정은 지금 보신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개정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제안권자만 달라요. 제안권 입주대표회의 의결로 제안을 하거나 또는 전체 입주대 10분의 1에 제안하면 동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다 동의는 전체 입주자 얼마 과반수가 찬성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뭐합니까? 관리규약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개정의 절차까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신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여기 제정도 중요합니다. 제정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대로 개정에 관한 절차 이 하나란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이 둘 중에 하나 1번을 통해 개정을 하든가 또는 2번을 통해 결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개정 절차까지 포함해 여러분 총회에서 관리규약 일단 이번 정리하실 건 여러분들이 세 가지.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두 가지 경우는 교재에 기록이 됐으니까 확인하시고 개정은 현 교재에 빠졌으니까 요걸 내서 여러분이 두 가지 펜을 두고 직접 써본다 생각을 하시고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 정리를 하고요.
하나 밑에는 마무리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공동택 관리 조치에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걸 누가 가지고 누가 보관합니까? 이거를 보관은 누가 하더라? 이거를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누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보여주세요.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이란 것은 돈을 지불할 테니 뭐 해주세요? 관리규약을 복사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때는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지문이 이건 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서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여주세요. 복사하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라면 뭐 하면 돼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지. 아무런 제약 없다.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보관한 주체가 보여달라, 보여주고 복사해 비용 지불할 때 복사되려면 해주면 돼요. 그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 의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응하여야 한다는 건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6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기타적인 부분은 지금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는 관리가 큰 틀은 기본 과정에서는 준칙에 관한 부분하고 재개정되는 절차 요 세 개의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를 기억하시고 절차 중에 마지막 응하여야 한다, 그렇다까지 하나 정리할까요? 자, 그리고 11번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관리 주체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주체 동의입니다. 부분들은. 자, 11번에 관리 주체 동의. 이게 좀 한 군데 좀 모아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주체관은 한번 모아지면 좀 정리가 좋으실 때 이게 여러 파트로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일단 그 관리 주체 관련해 보면 또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관리 주체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관리 주체 동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 확인하고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게 관리 주체 동의. 관리 주체 동의 사항이 있어요. 동의. 그러면 관리 주체 동의 사항이다. 동의란 건 분명 누가 일정 행위를 하고자 분명히 주체 사전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법에 정해놓은 게 있더라.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관리 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누가 사전 동의 받게 돼 있다?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네, 1번. 그래서 1번은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시효까지 해서 동의사항 밑에 가보니까 그러면 동의사항은 누가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하게 돼 있고 동의사항 밑에 박스에 가보니 기역에서 시효에 해당되는 기역부터 시효에 해당되는 행위는 누가 입주자 등이 하려면 사전 관리주체 동의를 득하고 하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첫 번째 기역은 법이란 건 공동택 관리법 35조 1항 3호에 따른 경미한 다음 행위, 즉 경미한 행위로서 밑에 경미한 밑에 나와 있는 A에서부터 마지막 G까지, K까지 해서 그와 같은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고자 한다면 사전, 그러니까 여기는 A에서 K까지 나열된 사항 중에서 주택 내부와 관련된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한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주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A번에 그 내부 주택 내부 구조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그 중에 이 여러 개 나열된 경미한 행위 중에서 A번 창틀 문틀의 교체입니다. 그러면 세대 내 창틀 문틀을 입주자 등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사전 절차는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관리 주체 동의를 거칩니다. 여기는 법상은 그렇게 되고 실제 공동택이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창틀 문틀의 교체라면 플러스 어떤 절차, 관리 주체의 사전 동의사항이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의미는 실제 생활은 이게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험을 주면 입장은 절차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 중에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한다면 사전 동의를. 두 번째, 니은번은 자 여기는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한 행위인데 문제는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한 행위인데 여기는 전제가 뭐예요?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그러면 소방법령에서 위배가 된다면 이거는 관리자 동의사항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 내 뭐 이 확장 공사 하다 보니 물건을 잠깐 뭐 오늘 밤만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계단 참이 있죠. 그 계단 일정 공간에다가 우리 집 물건을 오늘 밤 하루만 잠깐 내놓을게요. 주체한테 갔어요. 그럼 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에이, 오늘 밤 하루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안 됩니다. 왜? 소방법에서는 분명히 이 계단에 적치물을 쌓아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동 통로가 되는 계단에 적치물이 쌓으면 통행에 피난을 줄 수 있다 보니 통행 피난 소방을 줄 테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소방법령 위배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즉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도 사전 동의, 리을, 가축입니다. 가축 사육이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할 행위도 안 돼. 근데 가축에서 뭐는 뺐냐면 가축에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그 경우는 세대에서 임의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보조견을 제한 큰 범위의 가축, 뭐 가장 이제 뭐 가축에 있는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공동대도 이 가축에 관한 뭐 부분은 좀 뭐 민원이 들어온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애완견이죠. 애완견도 큰 틀에가 뭘로 분류가 돼요? 가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애완견의 가장 큰 문제, 애완견, 뭐 그다음 고양이, 뱀 등등등 해서 모두를 큰 거를 가축으로 분류했는데 그 가축에 뭐는 빠진다? 장애인 보조견은 법적 여기는 뭐 동의사항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 미음. 공동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입니다. 그죠? 미음번. 그러면 그 중에는 미음번을 가보니까, 그럼 공동주택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해요? 네. 그러면 이 미음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자, 그러면 미음번은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는 순간에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더라. 벌써 가장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체에서 그냥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제재 없이 제재라기보다 뭐 제재를 통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보편적으로 지금 행해져 왔던 게 뭐가 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때 뭐 하자? 사전 누구 동의해줘야 돼?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공간이 그 공동체를 건설할 때부터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없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없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동의 후에 하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현실에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도 사전 누구 동의사항이다? 주체 동의다. 여기 중요한 건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는 공동체가 뭐 하더라? 주체의 사전 동의사항이란 겁니다. 그 하나 확인하고. 자, 일단은 먼저 띄어서 어디로 가냐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여기는 연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설명드리죠. 2번으로 갑니다.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가보면 2번에 지금 주택건설 기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2번은 요 하나만 단독으로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번은 어느 규정하고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냐면 여기 미음번의 규정하고 요걸 연계해서 보죠. 이건 2번은 별도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의사항 중에 하나
미음번하고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문항인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봤지만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마련된 공동주택이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는 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2번에 지금 언급이 되는 질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2번은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즉 뭐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뭘로 그러면 구분합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 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 그럼 뭘 말하냐면 여기서 공간이 없는 경우라 설명드렸을 경우는 동의사항이지만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말인가? 없다 있다는 요거는 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을 할 때 설계도상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이 공동주택과 일체화가 돼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일부는 그냥 쉽게 이 기준은 여기서 있다 없다 요 기준 되는 게 2007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들어온 공동주택 2007년 이전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정은 법적 의무가 있다 보니 사업주체가 설계도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공동주택 뭐예요?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샤시를 설치해서 발코니 바깥에 매달아오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007년 이후부터는 공간이 오란 이야기는 법의 사업주체가 공동을 건설할 때 설계도상에 이 공간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앞베란다를 쭉 보시면 앞베란다 보셨을 때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건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발코니 바깥쪽에 샤시를 설치해서 매달려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설치 공간은 여러 가지 안전상 미관상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서 설치 공간을 사업주체가 마련하라고 해서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럼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설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면 동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데 또 하겠다 그건 안 된다가 2번엔 이어지는 지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2번에 두 번째 돌충간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데 또 하겠다는 건 요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 반영 사업주택에 설치하게끔 해놨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그 동의사항 중 미음하고 연계해서 2번 하나 확인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설명드립니다. 다시 박스로 들어가서 비읍은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라면 시옷은 지금 요즘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예전보다 많이 지금 어떤 지원책 등을 포함해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동의사항이 추가된 부분인데 자,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사전 동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시옷은 동의사항 중에 지금 하나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전기 자동차의 무선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미동형 충전기예요. 이동형 충전기를 플러스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플러스 어디에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뭐 하더라? 입주자 등의 사전 주체 동의를 얻어야만 이 차량 무선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전기자동 이동형 충전기, 이동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고정이 안 됐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동주택에 승용차가 있다고 봐요. 자, 승용차가 예를 들어,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길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퇴근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왔어요. 지하주차장 주차를 했고요.
이제 보니까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충전한 건 뭐예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충전하면 뭐가 있어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 자체를 충전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충전기라고 그랬어요? 이동형 충전기. 이 이동형 충전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차량 내에 가지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겠죠. 꺼냅니다. 자, 꺼냈다고 봐요. 이동형 충전기가 있고 이 건물의 기둥에 뭐가 있다? 콘센트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무슨 충전기를 꺼내야 돼?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고 이 충전기를 어디에다가 이 충전기를 여기다가 이 차량 콘센트 여기다 빼서 여기다가 충전을 한다고 봐요. 그래 충전을 해야면 어떻게 돼요? 이 전기가 들어가 차량을 충전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소유되는 전기가 흘러가네? 그럼 이 전기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꼽아서 써버리면 공용전기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부담해요? 이 공용전기는 누가 부담하게 되세요? 입주자 등의 전체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뭐를 부착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량 무선 인식장치 어디에 부착한다? 콘센트 주위에 부착한다. 이 콘센트 주위와 같은 차량 무선 인식장치가 요 인식장치 어디에다가 여기다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장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간단히 그렸지만 이 충전기 중에 이 인식장치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차량의 콘센트를 꽂고 여기 꽂고 이 꽂기 전에 여기는 서로 간 여기 충전기에 내에 있는 이 인식장치와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터치를 하고 나서 꽂게 돼요. 꼽게 되면 여기서 흘러 들어간 전기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차량 소유주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차량 무선 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것도 누가? 입주자 등의 사장. 인식장치는 여기도 하나 있지만 이 충전기 중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터치하고 나서 여기에 꽂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료가 누가 부담한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의미 가시면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를 사전 뭐 하세요? 주체가, 입주자 등이 사전 행위하게 되네 동의를 얻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의사항 하나 정리해 볼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12번, 층간소음에 관한 방지입니다. 층간소음 방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층간소음 볼까요? 층간소음. 층간은 일단은 용어에 관한 개념 12번에 1번. 자, 층간소음은 보니까 1번에 공동체 입주자 등은 공동택에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해서 여기는 두 번째 줄에 양가로 지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줄에. 자, 층간소음 양가로 가보니까 벽간소음 등 인접세대 간의 소음, 여기도 양가로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해서 이걸 뭐라 한다? 층간소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애워서 그냥 요거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만 좀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층간소음은 지금 어떤 소음을 층간소음인데 그와 같은 1번에 설명하는 건 무슨 소음? 층간소음이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는데 자, 그러면 층간소음에 관한 개념 정도만 잡아볼까요? 층간소음에 관한 개념인데 현재 교재 문항 1번에서 말하는 이 용어 어떤 정의, 층간소음에 관한 정의는 여기는 그 지문은 뭐 이걸 층간소음이라 하거나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층간소음 요 개념을 가시면 층간소음 여러분들이 네 가구만 하면 그래요. 네 가구. 공동체 이제 뭐 이와 같이 성남 건물에 서로 이게 구획이 돼 이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획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세대 인접 세대 간도 이 세대 간의 경계벽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도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에서 네 세대가 이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세대가 구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801호 옆집이 901호, 근데 밑에가 701호, 아니죠. 옆집이 802호가 되겠죠. 802호. 그 다음에 701호, 702호. 이렇게 되겠죠. 층간이란 건 층간소음이란 지금 용어에서 봤듯이 층간소음은 위 801호에서 701호로 내려오는 것도 뭐예요? 층간으로 보는 거고요. 반대로 701호에서 올라가는 것도 층간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리고 층간은 또 하나 어디에서
옆집,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그러니까 위아래 인접세대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층간소음으로 보지만 또 하나의 층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각선상에 위치한 소음도 뭘로 봅니까? 층간으로 본다. 그러면 대각선상이 어떻게 해요? 702호를 기준했을 때, 뭐 이거는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고 일단 702호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702호는 보시면 802, 여기는 이렇게 볼까요? 내가 시켰으니까 701호로 보죠. 701호로. 701호 기준에서는 뭐 여기도 소음인데, 그러면 701호 기준 어디서 내려온 소음이 802호, 대각선상에 위치한 몇 호, 802호 내려온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는 이 대각선상에 내려온 소음도 층간소음에 뭐 하겠다? 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아래 인접세대하고 대각선상까지 다 뭘로 보겠다? 층간소음으로 뭐 하겠다? 보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층간소음은 1번에 그와 같은 정의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층간소음, 자, 바로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자, 그럼 층간소음에 관한 정의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 층간소음에 관한 거 하고 밑에 그 동그라미 5번으로 먼저 갑니다. 5번으로 국토교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밑에 박스의 보충학습에 가보면 이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를 두고 있는데 어떤 소음을 층간소음이라 합니까? 라고 봤을 때 거기에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지문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은 뭐 하더라? 제외한다. 그래서 1번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에서 1번. 그러면 직접 충격 소음은 뭘 말합니까?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이라면 공기 전달 소음은 어떤 소음을 지금 보신 대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소음은 크게 두 가지,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인데 이 두 가지 소음은 어느 경우만 제외한다. 방금 봤듯이 두 번째 줄 단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이 직접하고 공기 전달 소음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 요것까지 이 세 가지 개수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 특성과 생활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소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외에도 문제가 되는데 급수 배수 그리고 화장실에 인해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 급배수 소음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그는 이 공동체 구조 특성상 생활 자체가 안 되니 그거는 뭐 하겠다? 두 가지는 세 가지 개수의 급배수에 관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넣는다 제외한다 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범위를 정리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와 같이 정리했다면 분명 어느 세대인가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누가 중재자로 나옵니까? 해서 바로 동그라미 2번을 거쳐서 4번으로 바라보죠. 4번. 관리 조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중재자로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관리 조치가 중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 손을 떠나버렸다면 결국은 주체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관리 주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사안이 좀 중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는 결국 이게 외부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데 그때는 위원회가 하나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또는 어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위원회에다 뭐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 단지 내 주체가 노력했으면 불구하고 해결 안 된다면 지금 봤던 대로 두 개 중에 하나 위원회 조정을 신청을 해서 문제 해결합니까? 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예요? 자, 801호에도 시끄럽게 한다고 701호가 민원을 넣었다면 그럼 과연 소음이다 보니 소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음은 얼마가 되느냐? 그 법에서 기준치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 제시한 게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면
지금 소음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지금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것과 동시에 주간 6시부터 10시, 야간 10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 해서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소음에 따른 데시벨에 관한 규정치를 정해놨죠. 그러니까 이 데시벨 기준을 넘어가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겠으니까 데시벨 수치는 지금 머리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층간소음은 그와 같은 데시벨에 관한 규정치를 정했고 이 기준에 따라 문제가 생겼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체가 노력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마지막 어디로 가서 조정 신청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법에 따른 그와 같은 주야간의 날은 데시벨에 따른 수치에 따라서 어떤 조정하거나 또 주체가 분쟁 조정할 수도 있죠. 그 수치는 지금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 넘어갑니다. 12번. 자, 13번. 간접 흡연의 방지 등은 한번 참조만 하세요. 여기는 따로 보실 거 없습니다. 한번 참조적으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도 참조적으로 봅니다. 자, 15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그 의미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일단은 먼저 1번부터 한번 첫 번째 그 지문부터 설명을 한번 보고 드리죠. 자, 15번.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체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양가를 열고 닫고 해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금 그와 같은 공동체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 개정 했으니까 관리규약을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요. 자, 개정을 하는 것은 누군가 제안하고 누군가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동의는 얼마 동의가 필요하더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규약은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전체 입주자에 얼마가 찬성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규약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동의 절차 그 기간은 뭐예요? 외국 출장을 갔다고 봐요. 외국 출장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정의 한 10일간, 이 개정의 동의 절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일, 몇 일에서 몇 일까지 하는데 그 기간 이 10일 내에 찬성 반대를 해야 되는데, 요 10일 해당되는 기간은 뭐예요? 외국 출장을 가버렸다면 어떻게? 나는 찬성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없다? 못 하죠. 왜? 외국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는 뭘 말이냐면, 여기는 결국 뭘 위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뭘 결정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자투표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외국에 미국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인터넷만 되는 장소라면 뭐예요? 해당 홈페이지에 그 부여받은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통해 접속하면 나는 찬성 반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란 뭐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찬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투표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개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법에서는 절차, 우측에 이제 박스만 잠깐 보죠. 박스. 자, 그러면 박스 1번에서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보면 입주자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여기서 이제 말한 의결권이라는 게 전자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투표 한다는 건 뭐가 필요하더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법에서는 1번에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본인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죠. 그리고 사전,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관리조치 입주회의,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입주자 등에 미리 사전 고지사항을 법에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이나 기간이나 기술적인 사항에 따른 세 가지를 사전 고지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기는 마무리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한 걸로 정리하고 16번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취지 정도만 1번만 보실게요. 취지만 세부적인 그 공동택과 건축물에 따른 제한 동의 절차는 지금 따로 정리할 게 없으니까 16번 1번은 위탁 운영하게 된 취지 정도 1번 갑니다. 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공동시설을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6번. 자, 그리고 17번.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이다. 마찬가지 1번의 취지.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거를 인근 주택 입주자 등도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거는 밑에는 그 생략 처리한 각각 박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규정에 따른 공동택 건축물에 있어서 누군가는 제한하고 누군가는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나 이용 허용하는 것은 세부적인 절차, 요거는 지금 빼겠습니다. 빼고요. 그 취지, 각각 16, 17에 1번에 있는 그 취지 정도만 확인하자. 마무리합니다. 18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18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18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2장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71페이지 챕터 3장 공동택 관련해서 회계 관리하고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을 이제 챕터 3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다음 시간 확인하게.